네, 시작해 볼까요? 자, 스캔 좀 한번 해보고. 핸드폰 쓰봐, 진짜, 씨.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롤. 진짜, 씨. 저렇게 왜 한다고? 롤 앱 없이. 네, 오늘은 부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피. 부피가 뭔 줄 알아요? 아, 그런가? 우리가 부피를 구할 건데요. 해보도록 하죠. 네. 뭐, 아이디어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죠. 뭐, 아인 fx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x축이라고 하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3D 형태의 도형이 나오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대칭적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원 모양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아무 세로줄이나 하나 그었을 때 원 모양이 하나씩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뭐 어려운 말로 이런 애를 회전체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 도형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부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분 구조법을 배웠으니까 여기서부터 A라고 하죠. 여기까지 얘를 B라고 하고요. 얘를 X축이라고 하죠.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해보겠다? N 등분하겠다라는 겁니다. N 등분. N 등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N 등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보자? 각 구간의 길이를 생각해보자. 구간 길이가 다 똑같을 겁니다. 구간 길이는 이 전체 구간 길이를 n으로 나눈 게 되는 거죠. 각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넓이를 생각했을 때는 뭘 생각했어요? 넓이를 다루었을 때는 무엇을 생각을 했죠? 네,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서 얘를 다 더해서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했고,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서 오차를 사라지게 했었죠. 이 아이디어랑 똑같습니다. 그럼 부피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넓이를 다룰 때도 기본적인 도형이 직사각형이어서 넓이를 생각할 수가 있었죠. 넓이를 다 더해서 전체 넓이가 나왔고, 극한을 생각을 해서 오차를 줄였습니다. 그럼 부피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형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돼야 되고요. 이 도형을 싹 다 더했을 때 어떤 도형의 부피가 나와야 되고, 리미트를 붙이면 오차가 줄어들게, 이러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본 도형은 원기둥이에요. 여기에서 왜 원기둥 왜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회전을 시키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세로 줄로 잘랐을 때, 칼로 이렇게 잘랐다고 해보죠. 그때 이 단면이 있을 거 아니야. 단면이 항상 무엇이 나온다? 항상 원이 나오죠. 항상 원이 나와요. 얘도 단면이 항상 원이 나오고요. 세로줄을 아무거나 그었을 때 단면이 항상 원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의 함수값을 높이로 잡아서 어떠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었잖아요. 걔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보자? 적당한 점을 잡아서 원기둥이 돼서 부피를 찾게 해보자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첫 번째 구간인데 여기에 단면 이렇게 나오겠죠? 오른쪽 끝점에서의 단면을 생각하면 얘가 되고요. 이 가로 길이, 이 n등분한 한 구간의 길이를 무엇으로 보자? 높이로 보자는 거예요. 높이.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원 하나 보이고요.
여기 높이가 하나 보이니까 이러한 무엇이 보인다? 원통이 하나 보이는 거죠. 원통. 케이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케이크. 네. 그럼 얘 보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실제 부피보다 이만큼이 더 크잖아요. 부피가. 네, 오차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단면이 얘가 될 텐데 높이를 똑같이 얘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케이크가 또 하나 붙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차가 플러스 오차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간에서 원기둥을 싹 다 만들어서 다 더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자? 부피라고 하자는 거죠. 그 부피는 오차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오차가 나오고 감소하는 구간처럼 보이는 이곳에서는 마이너스 오차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구하고 싶은 부피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구하고 싶은 부피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니 부피가 있고 얘를 첫 번째 부피부터 n번째 부피까지 다 더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도형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만 잘 설정하면 되죠. 얘만 잘. 어떻게 설정한다? 얘 지금 x축을 세팅했으니까 얘가 델타 x가 되고요. 그래서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사각형의 높이를 생각했을 때 했던 개념하고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로로 잘랐을 때. 자, 세로로 자른다는 소리는 이 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이 도형을 자른다는 소리죠. 그때 단면이 무엇이 나오냐라는 건데 그 단면의 넓이를 SXK라고 하자는 거죠. K라는 문자를 쓰는 건 얘가 무엇이기 때문에 K번째 단면의 넓이이기 때문에 K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을 n등분했을 때 n개의 구간이 생기는데 그 구간에서 어떤 점?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서 칼로 잘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X축의 수직으로. 예. 사실 평면으로 자른 겁니다. 평면으로. 그때 단면을 얘라고 하자는 거죠. 우연찮게도 이때는 이 단면이 항상 무엇이 되었었다? 원이 되었었던 거고 문제에 따라서 얘가 뭐 정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뭐 정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그마 리미트를 각각 붙여주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구하고 싶은 부피의 값으로 수렴할 거다라는 거죠. 수렴.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 이 식을 어떻게 바꿨어요? 델타 x를 dx로 바꾸고 sxk를 그냥 sx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렇게 바꿨던 거죠. 그래서 부피를 어떻게 구하겠다? 인테그랄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아래끝 밑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 보고 어떠한 변수의 범위에서 적분하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봐야 된다? 자, 얘가 뭐예요? 높이. 얘가 단면의 넓이. 그래서 곱하면 뭐가 된다? 얘가 k번째 적당한 도형의 부피가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했다? 인테그랄 뭐라 그랬어요? 시그마 리미트라고 했죠. k번째 적당한 도형의 넓이, 부피를 더해서 극한을 취하니까 어떻게 된다? 플러스 5차던 마이너스 5차던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내가 원하는 그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넓이를 구할 땐 얘가 어떠한 역할을 했었죠? 높이의 역할을 했었고 부피를 구할 땐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 단면의 넓이의 역할을 한다. 그럼 얘랑 곱해서 적당한 도형의 부피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푸는 거는 쉬운데 몇 개 풀어보죠. 교과서는 151페이지가 될 텐데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이렇게 되어 있고 길이의 비율을 이렇게 해보죠. 자, 이러한 도형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8인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 원뿔의 부피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축이 하나가 있는데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각선처럼 보이는 애를 회전시키면 적당한 도형이 나오죠. 그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값이 나오죠. 네, 그렇게 푸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식을?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어서 적분을 하는 게,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네. 이때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문제가 쉽다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선은 여기에 점이 하나 고정돼 있고 여기에 축이 하나가 나와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다? 부피건 넓이건 수직이 중요하다. 수직. 여기서도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축이 나와 있죠. 네, 이 축을 설정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얘가 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세로줄을 긋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평면으로 이 입체 도형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무엇이 나오죠? 무엇만 나오죠? 원만 나옵니다. 원이 단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면의 넓이만 구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겠죠. 적분. 네. 그래서 이때의 넓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0부터 8까지 적분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죠. x. 우리가 원, 단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8대 4, 2대 1이죠. 마찬가지로 2대 1의 비율이 성립할 거다. 비례식에 따라서.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x가 이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잘라도 2대 1, x가 이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잘라도 2대 1, 항상 2대 1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소리죠. 항상. 그러면 내가 이 점 기준으로 해서 임의의 위치, x만큼 이동한 위치에서 평면을 가지고 이 도형을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이 나올 것이고, 이게 원인데 이 원의 반지름이 항상 어떻게 된다? x만큼 이동하면 2분의 x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단면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sx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단면의 넓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0부터 8까지 적분하면 되는 소리죠. 0부터 8까지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본다? 자, 단면 높이 곱하면 k번째 부피죠. 얘를 더해서 극한을 보냈다. 오차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식에 대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식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시작점하고 무엇이? 축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축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의 부피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얘를 축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축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n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도 부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계산이 상당히 어렵겠죠. 첫 번째 풀었던 것과 다르게.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점 있죠. 기준점을 잡아야 되고 축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x축이라고 세팅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돼요. 계산이 약간 더 복잡해지겠죠. 네, 부호가 막 여기 음수가 나오면서 이게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시작점과 축의 방향을 먼저 세팅해야 된다. 문제가 쉬운 건 교과서에 그냥 그림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쉽다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비례식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 뒤에 예제 2번이 있는데 예제 2번 보죠. 예제 2번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상한 도형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자를 때마다 어떻게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면이 항상 정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 그럼 우리는 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구한다? 기계적으로 x만큼 이동했을 때 물의 높이가 x일 때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단면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sx라고 하면 그냥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3x 플러스 15가 나오고. 자, 단면을 구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 적분하자 라는 겁니다. 자, 적분 구간이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0부터 10까지 하면 돼요. 0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그냥 다양한 함수 적분해서 부피를 구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을 좀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쉬운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래에 정사각형 있고 그 가장 중심을 하나 정하고요. 이 평면에서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위로 하나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 얘를 원점으로 보고 얘를 x축으로 보겠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높이에 따라서 얘가 수면으로부터 높이라고 한다면 얘가 0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좌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원점으로 세팅하고 위쪽 방향을 x축으로 설정하면 이 높이 자체가 그냥 그 위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를 따라서 0부터 10까지 적분해서 부피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르는 거죠. 왜?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를 때마다 무엇이 나온다? 자를 때마다 정사각형이 나온다고요. 자를 때마다. 네. 그러면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이 dx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 이 0부터 10까지의 구간을 10이죠. n등분해서 나오는 각 단면의 넓이가 있고 거기다가 이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만든 거죠. 이 자체가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를 더해서 극한을 보내니까 오차가 사라지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값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형태의 도형이 많이 나올 텐데 단면이 어떻게 되느냐를 체크를 하고 어디를 원점으로 세팅을 해서 축을 만들어서 적분 구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만 잘 찾으면 네,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수학 역량 기르기가 있는데 얘 보죠. 수학 역량 기르기. 그 작년에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이라면 카발리에리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림을 그려보죠. 좀 더 이쪽으로. 여섯 개. 네, 이런 두 개의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네,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를 h라고 하죠. h. 그리고 얘는 맨 아래가 원이고요. 얘 맨 아래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부피, 왼쪽 부피와 이 오른쪽 부피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비율.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a 제곱 대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항상. 물론 이 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냥 부피를 구해서 식을 쓰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가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점을 원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반직선을 만들어서 이쪽을 X축 방향,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같은 위치만큼 간 거리에 있는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요. 자, 이런 것. 자, 이 거리가 X입니다. 이 거리도 X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잘랐다. 네.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죠. 네. 그럼 얘는 항상 이 단면이 원이 나올 거고요. 얘는 항상 단면이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 이 각각의 넓이를 구해보자는 소리입니다. 네, 구해보죠. 자, 얘 먼저.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자, X 대 R은 H 대 R이죠. 아, 이거 물음표라고 합시다. 물음표죠. 자, 물음표. 자, X 대 물음표는 H 대 R이죠. 비례식을 세워서 물음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RX를 H로 나누면 되죠. 실제 이 X만큼 이동했을 때 단면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얘는 원이니까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 됩니다. X가 더 길어지면 뭐 이 X 값이 바뀌면서 넓이가 달라지겠죠? 단면의 넓이가 달라지겠죠? 얘도 X만큼 이동했을 때 정사각형이 단면으로 나온다는 걸 아는데 그때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소리죠. 얘도 한 면의 길이를 물음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비례식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X 대 물음표는 H 대 A가 되는 거죠. X 대 물음표는 H 대 A가 됩니다. 물음표는 AX를 H로 나눈 거고요. 얘는 단면이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이니까 어떻게 쓰여진다? 너를 제곱하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같은 위치만큼 떨어진 평면으로 잘랐을 때, 수직으로 잘랐을 때 항상 넓이가 나오고 항상 넓이가 얘가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얘 대 얘의 비율을 구하면 정확히 얘가 나오죠. 얘 대 얘의 비율을 구하면 저렇게 얘가 나요. 다른 말은 무엇이냐? 이 단면의 넓이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부피의 비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예요. 뭔 소리냐면 얘가 왜 항상 성립을 하게 되느냐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하죠. 사실 아까 다 설명을 한 건데 저기 X에 따라서 X의 위치에 따라서 단면의 넓이가 바뀌는 건 알겠는데 항상 비율이 이렇게 일정하죠. X 제곱이 사라지면서. 네.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 구간을 n 등분해요. n 등분해요. 이 구간도 n 등분합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 각 n 등분한 것의 단면을 보자. 단면. 얘 항상 정사각형, 얘 정사각형. 다 정사각형이죠. 원이에요. 그런데 각 구간에서 두 개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넓이의 비율을 생각해보면 항상 얘죠. 항상 어느 위치에 있던. 그런데 얘를 높이로 하는 무엇을? 입체 도형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근데 얘가 여기서 보이는 세로 길이도 같기 때문에 이 단면적의 넓이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부피의 비율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한 구간마다. 그럼 두 번째 구간도 비율이 똑같겠죠. 세 번째도 똑같고 땡땡땡 n번째 구간도 부피의 비율이 똑같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다 더해도 이 비율이 성립하겠죠. 비율이 항상 같겠죠. 일정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피의 비율이 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예요. 물론 이제 계산해서 할 수도 있지만 몰라. 단면적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부피의 비율이 결정된다는 소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는데 찾아보면 어떠한 그림들이 나오죠?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이 원 기둥에 모래시계가 있는 이 그림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가 생기는 뭐 이런 그림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를 찾아보시면은 네, 뭐 원기둥과 구의 부피에 관련된 식 같은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근데 얘가 왜 같은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요. 네.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다. 그래서 이러한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해볼 게 무엇이다? 케이크를 다 더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자. 얘는 박스를 다 더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자. 그러면 오차가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최초의 시작점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을 어디로 세팅할지, 사실 이게 시작과 끝입니다. 원점 어디에 있느냐가 축 설정 어디로 할 건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제 푸는 거는 뭐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속도와 거리 파트가 하나 남았는데요. 얘 한 2시간 정도. 네, 여기에서는 새로 배울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새로 배울 내용이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만 하면은 뭐 속도와 거리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진도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풀고 진도 끝나면 교과서 문제 풀고 이거 수능 완성 풀어왔죠? 수능 완성.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면은. 네.